조선시대, 이 땅에는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온전히 대우받지 못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름 대신 굴레를 짊어져야 했고 그림자처럼 살아가야만 했죠. 우리는 그들을 백정이라 부릅니다. 갓 태어난 백정의 아이는 그저 한 명의 생명이었지만 세상은 아이에게 이름 대신 천하다는 낙인을 먼저 새겼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아무리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나다 한들 나라의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장 문턱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절벽과도 같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붓을 들고 글을 익히는 대신 피냄새가 진동하는 도축장에서 칼을 잡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거든요. 한여름 뙤약볕이 내리쬐는 날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껴도 마을 공동 우물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두레박은 더럽혀졌다고 여겨졌고 그들이 마신 물은 오염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멀리서 침을 뱉었고 어른들은 경멸의 눈빛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조차 그들의 목숨값은 일반 백성의 그것보다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관아의 조사는 형식적이었고 가해자는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이것은 그저 과거의 잔혹한 기록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어디까지 짓밟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발이며 그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처절한 외침에 관한 기록입니다. 과연 그들은 대대로 이어진 이 끔찍한 운명의 굴레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이 거대한 벽 앞에서 어떻게 저항하고 싸워나갔을까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 사회의 가장 아픈 손가락,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백정이라는 신분은 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고려 시대의 특정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화척과 제인이라 불리던 유랑민 집단이죠. 그들은 일정한 거주지 없이 이 땅을 떠돌며 사냥을 하거나 버들고리를 만들어 팔고 때로는 노래와 춤 같은 기회를 선보이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혹은 강물처럼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들이었죠. 황량한 들판에 임시로 천막을 치고 모닥불을 피우는 그들의 모습은 농토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대다수 백성들의 눈에는 이질적이고 불안한 존재로 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아이들에게는 저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다그치곤 했죠. 그렇게 그들은 공동체의 바깥을 맴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려가 저물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조선의 건국 세력은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꿈꿨습니다. 모든 백성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고 세금을 걷고 군역의 의무를 지우고자 했죠. 이런 상황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유랑민들은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조세의 의무도 지지 않는 통제밖의 존재들이었으니까요. 결국 조선 조정은 이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말고 농사를 짓고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세대에 걸쳐 유랑 생활을 해온 그들에게 농사일은 낯설고 힘겨웠습니다. 결국 조정은 그들에게 특정 직업을 강제로 부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적으로 천시되던 일이었습니다. 소나 돼지를 잡는 도축업,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고 무두질하는 피혁 가공업 등이 바로 그것이었죠. 도성 밖, 사람들이 기피하는 외진 곳에 그들의 거주지가 정해졌습니다. 매일같이 피를 보고 동물의 숨을 끊어야 하는 고된 노동의 현장은 그들만의 공간이 되었고 그곳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는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짓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낙인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직업을 이유로 그들을 더러운 자로 규정했고 그들과의 접촉 자체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려의 자유로운 유랑민이었던 화척과 제인은 조선의 가장 낮은 곳에 속박된 천민, 백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조선 사회의 신분제라는 견고한 벽은 백정들의 삶 구석구석을 옥죄었습니다. 그들이 겪어야 했던 차별은 단순히 사람들의 편견이나 냉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가에 의해 제도적으로 만들어지고 강요된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폭력이었죠.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태어나면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인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백정에게는 온전한 이름조차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아의 아전은 붓을 들어 그들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저 백정이라고 적거나 또한 즉 칼을 쓰는 사내라는 뜻의 모욕적인 단어를 휘갈겨 썼습니다.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직업 덩어리로 취급받았던 겁니다. 관아의 마당에 불려나가 섰을 때 관리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거기 소 잡는 자라고 부르며 하대하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 순간 백정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쥘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백정은 백정끼리만 혼인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그리고 때로는 법적인 제약이 존재했습니다. 만약 백정 남성이 일반 백성의 여인과 눈이 맞아 사랑에 빠진다면 그것은 마을 전체의 지탄을 받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에 몰래 개울가에서 만나 손을 잡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들의 사랑은 축복이 아닌 두 집안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금기였기 때문입니다. 옷차림에도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색깔의 비단 옷을 입을 수 없었고 갓을 쓰거나 망건을 두르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오직 거친 무명이나 삼배로 만든 옷만을 입어야 했죠. 시장에 나간 백정 안악이 고운 빛깔의 머리 장식을 보며 잠시 부러운 눈길을 보내지만 이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씁쓸하게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다른 아낙네들처럼 머리를 곱게 따아 올리는 것조차 사치로 여겨졌으니까요. 법의 저울 또한 그들에게는 유독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백정과 일반 백성 사이에 다툼이 생겨관하에 가게 되면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백정에게는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반대로 백정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가해자인 일반 백성은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풀려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관리의 책상 위에는 공정한 법전이 놓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백정은 천한 존재라는 거대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백정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보이지 않는 차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선 후기에 이르자 견고해 보였던 조선 사회에도 서서히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화폐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신분보다는 돈의 힘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열리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백정들의 삶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수완 좋은 백정들은 도축업이나 유기 제조업을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도살과 유통을 독점하다시피 한 백정들은 큰돈을 벌어들였죠. 북적이는 장터 한가운데 비록 사람들의 멸시는 여전했지만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돈을 세는 백정 상인의 모습은 이전 시대에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굶주림에 시달리는 천민이 아니었습니다. 번 돈으로 기와를 얹은 집을 짓고 자식들에게는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분의 벽을 넘을 수는 없었죠. 그는 여전히 양반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했고 그의 자식들은 글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그들에게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신분 상승이라는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꿈이었죠. 어떤 백정들은 막대한 돈을 써서 부패한 관리나 몰락한 양반을 매수했습니다. 그들의 족보를 사들여 자신의 조상을 양반으로 둔갑시키고 호적을 위조하여 신분을 세탁하려 시도했죠. 그리고는 아무도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먼 타향으로 이주하여 양반 행세를 하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늘 불안과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과거의 자신을 아는 사람을 마주칠지 몰라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했고 작은 말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탄로 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발각될 경우 그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더 큰 멸시와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의 신분 상승 시도와는 다른 좀 더 근본적인 변화의 움직임도 서서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정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하고
부당한 차별에 맞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늦은 밤, 마을 외곽에 있는 한 백정의 집에 몇몇 사내들이 비밀스럽게 모여듭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들이 겪는 서러움과 분노를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한 사내가 울분에 차 소리칩니다. 우리가 없으면 이 나라의 양반나리들도 고기 한 점 맛보지 못할 것인데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만도 못하게 대하는가. 또 다른 이는 얼마 전 관아에서 겪었던 억울한 일을 이야기하며 모두의 공분을 자아냅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개인의 불행으로 여기고 체념했던 부당함에 대해 이제 그들은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함께 힘을 모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소를 올려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부당한 세금에 맞서 다 함께 도축을 거부하자는 대담한 제안까지 나옵니다. 비록 작고 미미한 움직임이었지만 이것은 수백 년간 이어진 침묵을 깨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려는 최초의 조직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이 작은 불씨들이 모여 훗날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게 될 형평사운동의 아주 먼 전조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조선 사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억눌려왔던 이들의 목소리가 마침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간절한 외침은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울림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1894년, 이 땅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바로 갑오개혁이죠. 이 개혁은 법적으로 신분제도를 철폐한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사람들을 올가매었던 족쇄가 공식적으로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백정이라는 이름도 그에 따르는 멸시도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얘야, 이제 너는 더 이상 백정의 자식이 아니다. 너도 저 양반댁 아이들처럼 글을 배우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세상이 왔단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눈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채가 서려 있었죠. 아이는 아버지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쯤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편견까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전의 글자는 바뀌었지만 세상의 눈빛은 전혀 바뀌지 않았거든요. 백정의 아들이 책 보따리를 메고 학교 문턱에 섰을 때 아이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교사는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다른 학부모들은 어찌 천한 것의 자식과 우리 아이를 한 교실에 둘 수 있단 말인가 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아이의 해맑았던 얼굴에는 커다란 상처와 의문이 자리 잡았고 아버지는 끝내 아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은 그들을 자유롭게 했지만 사회는 여전히 그들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은 흘러 1923년 경상남도 진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마침내 골마 터진 상처가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역의 유지이자 부유한 백정이었던 이학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백정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말았죠. 이 사건은 더 이상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할 수 없는 모든 백정이 함께 겪는 모욕이자 고통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전국의 백정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는 마침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해 4월 25일 진주저의 한 극장에 전국의 백정 대표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지식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극장 안은 수백 년간 쌓여온 한과 분노,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외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나 돼지가 아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엄연한 국민이며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그의 외침의 장내는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뒤덮였습니다. 그들은 이날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아 조선 형평사의 창립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형평 즉 저울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염원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잡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신분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동등한 무게를 가진 존재로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처절한 선언이었죠. 이것이 바로 천년의 차별에 맞선 위대한 투쟁, 형평사운동의 서막이었습니다. 형평사의 깃발이 오르자 전국 각지에서 억눌려왔던 백정들의 목소리가 거대한 함성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진주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져나가는 거대한 들불이 되었습니다. 형평사 회원들은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나와 불의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달라 인간을 모독하는 백정이라는 호칭을 폐지하라 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굳게 쥔 주먹과 함께 저울처럼 평등하게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얀 저고리를 입은 아낙네들도 쟁기질을 하던 농부의 모습을 한 이들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행진에 동참했죠. 처음에는 그들을 신기한 듯 구경하던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양심 있는 지식인들과 학생들은 그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며 함께 행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항이 거세질수록 억압의 강도 또한 더욱 강해졌습니다. 형평사운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기득권층과 일부 지역민들은 반형평사 조직을 만들어 그들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형평사 회원이 골목길에서 괴한들에게 집단으로 구타를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동료를 부축하며 다른 회원들은 분노의 눈물을 흘렸지만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굳게 단결했습니다. 한 사람이 맞으면 10사람이 달려와 그의 곁을 지켰고 10사람이 쓰러지면 100사람이 일어나 다시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투쟁은 단순히 차별 철폐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려는 위대한 여정 그 자체였습니다. 형평사운동의 물결은 마침내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인 투쟁과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정부와 각 지방관청은 백정 자녀들의 입학을 허가하고 호적에서 백정이라는 표기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백정의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나란히 앉아 교실에서 글을 배우는 감격적인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교실 창문 너머로 글자를 따라 읽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나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감격과 희망의 눈물이었죠. 비록 형평사운동이 모든 차별을 완벽하게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투쟁은 한국 사회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올가매던 천민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이자 권리의 주체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동정이나 시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불의에 맞서 싸웠던 능동적인 역사의 주체였던 겁니다. 그들이 목 놓아 외쳤던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은 단순히 백정들만을 위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태생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진리였습니다. 천년에 가까운 멸시와 차별의 역사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인간 존엄성의 불꽃은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타올라 세상을 밝혔습니다. 조선시대 백정들의 이야기는 단지 지나간 과거의 기록으로만 남아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과연 모든 사람을 저울 위에 올려놓았을 때 완벽하게 수평을 이루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울림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존엄을 향한 투쟁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